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5장 제어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1 조건문에 따라 붕괴한 입부문. 네, 프로그래밍도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게 처리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입부문이고요. 네, 아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단일 조건에 따른 붕인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if 그리고 어떤 조건을 지정해주는 조건문 뒤에 이제 세미콜론 콜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밑에 이 조건이 해당되면은 수행하는 코드 블록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냐면은, 이 조건문이 만약 충족을 해서 true, 결과값이 true라면은 이제 이 아래 코드 블록을 수행하고, 결과값이 false, 그렇지 않다면은 아래 코드 블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콜론을 입력하여서 콜론과 if 사이에 이것이 조건문임을 나타내줘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코드 블록을 이제 들여쓰기 대칸 공백 4번이나 탭키를 해서 이제 들여쓰기를 해서 이 구간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콜론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크게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if문은 아까 얘기했듯이 true라 false, 이 불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비교 및 논리 연산을 사용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운 이런 논리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표를 나오는 연산자들을 활용합니다. 네, 아래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만약 변수 x의 값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패스를 출력하는 if 조건문을 한번 코드를 해봤고요. 이제 이거를 실행시켜보면은 패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라는 변수에 95가 할당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 조건문이 여기 콜론 뒤에 이것이 조건문이죠. x가 90보다 크면은 패스를 프린트해 출력해라 해서 결과값으로 조건문의 코드 수행 결과가 이제 패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단일 조건 및 그 외 조건에 따른 붕인데요. 네, if else 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if 문은 이제 그 코드 블록을 조건문을 만족하면은 코드 블록을 수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else로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만약 else가 else 밑에 이 코드 블록이 있는 이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즉 조건문에 대한 값이 false가 나왔을 때 이 코드 블록 1을 건너뛰고 이것을 코드 블록 2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else 뒤에는 따로 조건문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콜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코드 블록 2 또 들여쓰기 4칸을 하고 코드 블록 2를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네, 아래 예시를 보며 다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수 x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패스, 90보다 작으면 fail을 출력하는 if else 구조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x는 75죠. 네, 이제 x가 90보다 크면은 이제 패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fail을 출력하는 것인데, x가 75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의 결과값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블록을 수행하지 않고 요 밑에 else 밑에 있는 이 코드 블록이 print fail을 출력한다. 그래서 fail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 조건에 따른 붕인데요. if else입니다. 위에서 봤던 if else는 이제 만족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이제 하는데요. if를 쓰면은 어떤 수많은 조건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 아래 이 구조를 보시면은 똑같이 조건문 1,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면은 쓰는 코드 블록, 그 다음에 elif는 이제 뒤에 또 조건문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써줘야 되고요. 똑같이 콜론을 쓰고 4칸을 들여쓰고, 그 다음에 코드 블록 2, 이러한
따로 추가로 이제 어떤 조건을 하고 싶으면은 n번째, 즉 원하는 만큼 이제 elif를 써서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lse는 마지막, 가장 이제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에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고요, 조건문이. 그리고 이제 코드 블록, 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실행이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else는 만약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코드를 실행시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네, 생략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밑에 if, elif, else 구문의 구조의 조건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수 x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very good,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으면 good, 80보다 작으면 bad를 출력하는 조건문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x가 85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문에서는 false 값이 나오겠죠. 그럼 실행이 되지 않을 테고, 두 번째 x가 80 이상 90 미만, 네, 이제 논리 연산자 and로 이제 80 이상 90 미만의 조건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true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elif가 실행되고 그 밑에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연산자 and를 사용하는 대신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보기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수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중첩 조건에 따른 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첩 조건은 이제 말 그대로 중첩 조건문 안에 또 조건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이 if 조건문이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밑에 조건문은 실행하지 않겠죠. 그럼 만약 이 if에 있는 조건문 1을 만족하면은 요 밑에 다시 if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조건문 1-1을 조건문 1-1을 확인해서 이제 이 결과가 true면은 요 코드 블록 1-1을 실행하고, 만약 1-1이 이제 false라면은 else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만약 똑같이 조건문이 1이 false면은 이제 요 밑에 코드 블록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요 다시 조건문 2를 확인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반복 else를 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밑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변수 x가 90 이상일 경우 100이면 perfect, 90 이상인데 100이 아닐 경우에는 very good. 네, 여기서 그리고 80 이상이 90 미만인 경우 good, 그 외의 경우에는 bad를 출력하는 조건문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perfect가 나오죠. x가 100, 변수 x가 100일 때 x가 90보다 크면은 클 경우에 다시 조건을 주는 겁니다. 클 경우에 x가 100이면 perfect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very good을 출력해라. 결국 x가 100이기 때문에 90, 첫 번째 조건문을 만족해서 요 100을 실행을 하고, 요 조건문도 이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밑에 있는 perfect를 출력하라, 이 코드가 실행돼서 perfect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지정된 범위만큼 반복하는 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반복문은 이제 많은 양의 반복적인 계산이나 작업을 할 때 수동으로 하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반복문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변수의 요 밑에 예시를 보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a를 0으로 초기화하고 계속 1씩 더해가는, 1부터 5까지 더해가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5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 만의 자리, 천만, 백만 이런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 계속 이 과정을 뭐 만번, 천만번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반복문을 사용하면은 간편하고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for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for 반복 변수, in 반복 범위, 그리고 콜론으로 요 in과 콜론 사이 반복 범위, 그리고 for와 in 사이는 반복 변수를 이렇게 컴퓨터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고요. 예, 문법적으로. 그리고 밑에 똑같이 4칸 들여쓰고 코드 블록. 네, 이제 반복 변수는 말 그대로 이제 반복 범위에 따라 변합니다. 이 반복 범위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제 반복 범위에 있는 데이터가 반복 변수에 할당이 되고, 그리고 그
변수가 이제 코드 블록에 가서 이제 그 코드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반복 범위에 있는 데이터가 변수에 들어가고 이 변수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코드 블록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는 구조인데, 밑에 구조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가 여기서는 반복 변수고요. 요 뒤에 리스트 이게 반복 범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코드 블록 i에 10을 더한 만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이걸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시키면은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 보면은 i가 처음에는 0의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반복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이 i에 들어가고 i가 다시 여기 0의 값이 할당된 채로 0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되고 1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한 사이클. 이제 두 번째 사이클, 두 번째 범위, 이제 1에 해당하는 값이 i에 들어가고 반복 변수가 이제 반복 변수의 값이 1이 됐습니다. 그럼 1이 다시 여기 i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11. 그러면은 출력을 하고 끝나겠죠. 그럼 한 사이클이 또 돌았고, 이제 세 번째 사이클 2가 i에 들어가고 i가 이렇게, 그러면은 12, 3이 i에 들어가고 i가 여기 들어가서 3 출력, 13, 14, 15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즉 범위에 있는 데이터가 반복 변수 i에 들어가고 이 i를 사용해서 코드 블록을 반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네, 반복 범위 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포문에서 반복 범위는 이제 리스트와 레인지 함수를 사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향해 반복 범위를 지정한 거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제 리스트를 사용해서 0, 1, 2, 3, 4, 5, 즉 0, 1, 2, 3, 4, 5 순서대로 요 a 변수에 할당이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a가 0, 1, 2, 3, 4, 5 제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할당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리스트도 반복 범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면은 이 반복 범위가 첫 번째 반복 범위가 이 반복 변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my friend에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임스, 로버트, 리사, 마리 순서대로 이제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레인지 함수는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를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nge, start, stop, step. 이제 range는 이제 스타트는 범위의 시작. 이제 스타트가 0이면은 이제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제 stop 범위의 끝 지점. 중요한 것은 이제 함수가 범위가 끝나는 지점은 stop -1입니다. 만약 stop 끝을 5로 지정을 했으면은 반복 범위는 4에서 마지막으로 4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항상 -1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리스트의 인덱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스텝은 아까 전에 배웠듯이 이제 증감의 크기고 따로 지정하지 않는 기본값은 항상 1입니다. 네, 이제 레인지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레인지 함수인데요. 보면 이렇게 레인지 0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0부터 9까지 10-1이죠.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이제 레인지 범위. 네, 보통 여기 1은 많이 생략을 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게 스텝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6-1은 5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시작이 0이니까 0이 A에 들어가고 A를 출력하고 한 사이클 끝. 이제 범위 두 번째 데이터 값 1이 A에 들어가고 반복 변수 A에 있는 게 1 출력,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럼 이제 스텝이 2인 경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씩 증가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0, 2, 4 여기서 첫 번째 0 하나 둘 2 하나 둘 4 하나 둘 6인데 6은 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0, 2, 4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똑같이 1을 생략을 해도 되고 포함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0을 생략을 해도 되고 포함시켜도 되는 것을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제 요것은 이제 0부터 이제 20이죠. 20-1은 19까지 5씩 증가하는 리스트 형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0부터 이제 0, -1은 -1까지 2씩, 3부터 9까지 -3씩, 이제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는 범위 리스트를 형태로 출력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은 이제 빈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0, -5, 1인데 0에서 1씩 -5로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출발은 0인데 끝은 -5.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빈 리스트로 변환되는 겁니다. 레인지 함수에서 리스트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빈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레인지 함수를 쓰면은 이제 결국 없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중첩 포문인데요. 이제 이건 중첩 이프문처럼 포문 안에 포문,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넣는 것입니다. 네, 이제 똑같이 반복 변수 1, 반복 범위 1, 반복 변수 2, 반복 범위 2 코드 블록인데요. 네, 이걸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 반복 범위 1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변수에 들어가겠죠. 변수 1에. 그럼 변수 1은 이제 다시 이제 아래 요 반복문에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래 예시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X 리스트는 X1, X2, Y 리스트는 Y1, Y라는 리스트고요. 네, 이제 프린트를 XY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중 포문이죠. 중첩 포문. 네, 그럼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첫 번째 반복 범위 1이 X 리스트죠. 그리고 두 번째 반복 변수 1이 X.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값이 여기 X1. X1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X에 들어가겠죠. 그럼 다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포문이 진행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Y 리스트 첫 번째 변수는 Y1. 그러면은 요 위에 포문 안에 있기 때문에 요 아래에서 이제 XY를 출력하는데 요 X의 값은 이 포문이 끝날 때까지, 이 포문이 끝날 때까지, 아예 종료될 때까지 요 처음에 들어갔던 x1 값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예, 이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xy를 이제 표현한 건데 여기 보시면 x1, y1이 나오죠. 이 처음에 이중 포문에서는 요 리스트에 있는 x1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x1이 계속 존재하겠죠. 이 x에. 그 다음에 할당이 돼서 y 리스트에 y1이 y에 이제 반복 변수 2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y가 결국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x1. 그러면은 요 한 사이클이 끝나서 다시 여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게 아예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다시 y2가 남아있죠. 그럼 이 y2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x는 그대로 x1이겠죠. y는 y2.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x는 다시 이제 x2가 여기 들어가고, 그럼 x2y1, x2y2 이런 결과가 또 나오는 것이고, 네, 여러 개의 리스트도 이제 다룰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여러 개 리스트를 한 포문을 향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임셋은 제임스 리사 마리라는 이제 리스트, 문자열 리스트고요. 스코어는 이제 점수가 들어간 리스트입니다. 이 변수를 가지고 한번 포문을 사용해서 이름별로 시험 점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for k, k는 반복 변수, range, 범위죠. 근데 length 함수는 이게 이제 리스트, 프리셋, 딕셔너리 항목 개수, 항목의 개수죠. 결국은 이제 길이, 그 리스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냐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뭐 len 병수명이나 len 이런 리스트를 직접 그 괄호 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럼 len names는 결과값이 4가 나오게 됩니다. 4개가 있기 때문에. 네, 길이, 개수 이렇게 len 길이니까 이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k가 들어가겠죠. 그럼 범위가 네임스의 범위가 0부터 이제 4,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를 사용해 각 항목, 변수를 항목을 반환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4개니까 0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그럼 0, 제임스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는 95, 로보트 90, 로보트가 여기 K에 들어가고 네임스에 K,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6, 다음 인덱스는 리사, 그 다음에 메리, 마리,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제임스 95, 로버트 96, 리사 97, 마리 94, 이런 식으로 이제 렌스를 사용해서 이거를 길이로 변환하고, 그럼 길이로 변환해서 이게 4개이기 때문에 레인지 4, 그러면은 0부터 4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인덱스 제임스가 여기 K에 0이 할당되고, 첫 번째 인덱스 제임스가 보시면 K 0,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임스 95, 두 번째로 다시 이렇게 1이 할당되고, 로버트 네임스 1, 스코어스 1, 로버트 96, 그 다음에 리사가 K에 들어가면은 이제 2겠죠. 2, 그러면은 네임스 2, 스코어스 2, 리사 97, 마리 94,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같은 길이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는 zip 함수를 이용해 이름별로 시험 점수를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name, score, 그 다음에 같은 길이의 데이터죠. 여기 보면 길이가 4개이기 때문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zip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복 범위가 이제 정해진 포문과 달리 범위 없이 조건문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while문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while문의 구조를 보면은 while 조건문, 코드 블록. 네, 이건 비슷하죠. while. 이제 while문은 조건문을 만족하면은 코드 블록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결과값이 true면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으면, 결과값이 false면 코드 블록을 실행하지 않고 while문을 빠져 나옵니다. 네, 똑같이 콜론 아래 코드 블록 앞에 들여쓰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일씩 증가하는 수를 합한 값이 20보다 크면 반복을 종료하는 while문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i는 0, 합계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i썸을 출력을 한 다음 보시면 이제 이 조건문의 총합이 20보다 작으면은 이거를 반복을 해라. 즉 20보다 커지면은 반복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탈출을 해라, 이런 거죠. 그럼 1을 더하고 2가 되고, i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3, 2를 더하면 3 더하면 6, 4, 10, 5, 15, 6, 21.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21이 돼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게 썸이 21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반복을 종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진행하고 다시 올라가고, 코드를 진행하고 다시 올라가고, 코드를 진행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게 i 값이 5일 때 15, 그리고 그 다음에 6이죠. 근데 이게 6이면 더하면은 20 넘어가는데 왜 안 되냐, 왜 탈출 안 하고 코드를 실행하냐 하는데, 요게 이제 그 파이썬이 인터프리터 언어기 때문에 한 줄씩 차례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가 됐을 때는 5번째 반복을 한 거겠죠. 5번 반복을 했을 때는
이 값이 15입니다. 15가 다시 올라가서 요 썸에 들어가겠죠. 근데 썸이 15인데 아직 20이네? 20보다 작네? 그럼 반복을 하게 돼서 이제 6이 나오고 6이 21을 더해줘서 이제 이때 21이 다시 올라가서 또 조건을 확인해 보면은 21보다 크네, 20보다 크네. 그러면은 펄스 값이 나오고 그럼 그만하자 해서 이제 while문이 종료되는 겁니다. 네, 이제 무한 반복 while문인데요. 무한 조건을 계속적으로 만족하면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계속 요 뒤에 별표 표시가 뜨면서 반복문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요 상단에 요 커널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멈출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이제 브레이크와 컨티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브레이크인데요.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은 그 즉시 중단하고 빠져나옵니다. 이처럼 브레이크의 특징을 사용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반복문을 바로 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while true인데요. true면은 이제 조건문이 계속 만족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k는 k 플러스 1, k는 일식 증가, 그리고 밑에 조건문을 추가해서 이제 이 무한 반복문에서 k가 만약 3보다 크면은 브레이크를 썼죠. 그러면은 이제 이 브레이크를 조건 if문에서 위에서 얘기했듯이 조건을 만족하면 밑에 코드를 실행하죠. 이 브레이크를 실행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탈출해라, 이런 코드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1, 2, 3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3에 1 더하면 4죠. 4가 3보다 크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은 while문을 종료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똑같이 다음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레인지가 0부터 10-1이면 9이죠. 0부터 9까지 범위 반복문인데 포문인데요. 이제 k가 2면은 요 브레이크를, 2보다 크면은 브레이크를 실행해라. 그러면은 0, 1, 2. 이제 3에서 k가 3은 2보다 크기 때문에 요 브레이크가 실행되고 포문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반복을 실행하는 continue인데요. 반복문에서 continue를 만나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음 반복을 진행합니다.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range 5, 범위가 5까지인 k 4 반복문이죠. 근데 이제 k가 2일 때 이제 continue를 했는데 continue를 만나게 되면은 그 즉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음 반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얘를 설명해보면 이제 range가 오기 때문에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0 들어가고 k가 0이 아니네, 2가 아니네. 그럼 k가 다시 프린트 k 출력하고 사이클 끝나고 1이 k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k가 2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프린트를 하고 출력을 하고 다시 이제 그런 다음에 2가 들어가겠죠. 근데 2가 들어갔는데 k에 2가 들어갔는데 2네? 그러면 이제 continue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continue를 실행하면은 요 밑에 블록을 수행하지 않고 만나게 되면은 continue와 조호하게 되면 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3, 4 이렇게 반복문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브레이크와 continue를 사용한 코드는 while 조건문인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k는 0 이고 while true 무한 루프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k는 일씩 증가하고 k가 2면은 이제 continue next를 하고 continue를 해라. k가 4 초과되면은 탈출해라. 여기 보시면은 2일 때 다음 continue next를 이제 출력을 하고 continue를 해서 여기 위로 넘어갔고 3, 4까지 실행을 했고 5가 들어간 차례에서 이제 마지막 조건문 여기 if에 이제 걸려가지고 브레이크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컨티뉴어 브레이크는 이런 처음에 조건문을 작성을 할 때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작성할 때 일단 초기에는 버그가 많기 때문에 디버그를 하는 용도로 그냥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반복하는 한 줄 폼은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이제 리스트 안에 코드가 내포되어 실행되어서 간단한 코드를 한 줄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반복문, for, 반복 변수, in, 반복 범위, 그리고 요 끝에 리스트라는 걸 나타내주는 대괄호를 하는데요. 이제 뭐 포문이 그대로 여기 있는 포문이 요 안으로 한 줄로 들어온 겁니다. 반복한 실행문을 먼저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반복 변수, 그리고 반복 범위를 순서대로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네, 일반적인 포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넘버스는 1부터 5까지 리스트고요. 스퀘어는 빈 리스트입니다. 이제 I, 넘버스라는 반복 범위 이거겠죠? 이거를 I 할당해서 I를 제곱한 값을 이제 스퀘어라는 빈 리스트에 어펜드를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하겠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면은 이제 한 줄로 반복 실행하는 반복문 i의 제곱, 그다음에 반복 변수는 I, 그리고 범위는 numbers 해서 프린트 스퀘어를 하면은 똑같이 바로 요 리스트 안에서 이런 폼문을 돌릴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끝에 if 조건문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추가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포문에서 if i가 3이면은 3일 경우에만 이제 요 i의 제곱, 3일 경우에만 i의 제곱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조건문을 추가해서 3 이상일 경우 i의 제곱 9, 16, 2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요 끝에 이제 if i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조건을 추가해서 이렇게 한 줄로 리스트 안에서 간단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통해 리스트 안에서 간단하게 한 줄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간단한 코드나 이런 리스트를 다룰 때 자주 가끔 사용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어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제어문은 if문, for문, while문, 이제 break, continue,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